안녕하세요. 저는 75세 한영자라고 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먼저 무릎을 주물러 피를 돌게 하고 따뜻한 물에 녹차 티백 하나를 띄웁니다. 창문을 열면 골목 슈퍼에서 빵 굽는 냄새가 들어오고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오늘도 걸을 수 있네. 아직 멀쩡해. 라고 중얼거립니다. 멀쩡하다는 말, 사실은 스스로를 달래는 주문 같은 거예요. 한 달 전 집 앞 경사에서 발이 살짝 엉켜 넘어졌고 그때부터 자식들은 밥 먹듯이 말합니다. 엄마, 이제 요양병원 알아볼 때도 됐죠? 딸 미영이는 택배를 들고 오듯 두툼한 안내책자를 제 앞에 내려놓았고 아들 진수는 보험 얘기를 꺼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나오면 비용 절약돼요. 병원에서 재활받으시면 금방 나아요. 저는 안내책자에 반짝이는 표지를 한참 쳐다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거긴 집이니 숙소니? 미영이가 말끝을 흐렸죠. 집처럼 편리해요. 저는 웃었지만 속은 싸늘했습니다. 편리한 건 너희들이지. 그 말을 목구멍까지 올렸다가 삼켰습니다. 그날 밤 부엌 식탁 위에 2개의 종이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요양병원 체험 입원 신청서, 다른 하나는 우편함에서 건져 올린 중고 캠핑카 전단지. 누렇게 바랜 사진 속 낡은 봉고에 작은 싱크대와 접이식 침대, 사방으로 붙인 창문이 보였어요. 이상하게도 제 심장은 2번째 종이에서 더 크게 뛰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늘 말했죠. 은퇴하면 어디 가고 싶어? 서해 낙조동의 새벽 지리산 능선. 그 약속은 남편이 먼저 떠나며 공중에 흩어졌고 저는 그 약속을 상자에 담아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남편이 택시 몰 때 쓰던 낡은 스티어링 커버도 있었어요. 그걸 꺼내 손끝으로 더듬으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아직 길 찾아갈 수 있을까? 다음 날 보건소 간호사가 방문해서 혈압을 재며 말했어요. 어르신, 낙상 이력이 있으시니까 가족분들 말씀처럼 요양병원에서 잠깐 재활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다른 길을 지도 위에 그리고 있었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 청년이 야전 침대를 들고 있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그건 또 뭐니? 차박 장비요. 주말에 속초 가요. 차에 누워 별 보면 근심이 싹 날아가요. 차에 누워 별을 본다는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죠. 저녁에 미영이가 다시 왔습니다. 엄마, 병원 원무과랑 통화했어요. 다음 주에 자리 난대요. 저는 일부러 묻었습니다. 거기선 밤에 별 보이니? 미영이는 어리둥절해 하다가 웃었죠. 별은 병실 창문으로도 보이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 대신 부엌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골목 어귀를 후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섞여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죠. 영자야, 길은 늘 밖에 있어. 다음 날 아침 진수가 문턱에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시면 저희가 번갈아 챙기게 해요. 힘들면 버튼 누르면 간호사 오고 낙상도 걱정 없고. 저는 그 말을 또박또박 들으며 제 목소리도 또박또박 꺼냈습니다. 진수야, 너희가 편하자고 나를 병원에 두는 건 아니지? 진수가 손사래를 쳤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엄마 생각하는데. 저는 식탁 서랍을 열어 전단지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나는 여기에 마음이 갔구나. 진수가 전단지를 내려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캠핑 가요. 지금 장난해요. 위험해요. 길에서 자면 감기라도 걸리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는 별보다 진짜 하늘 밑 별이 더 따뜻하단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반짝 눈을 떴습니다. 밤마다 수납장에 쪼그려 넣어두었던 제 욕망, 제 방향, 제 이름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누가 대신 정해주면 나는 누구지? 그 질문이 자꾸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집안 여기저기엔 환자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게 붙어 있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 매트, 혹시 몰라 설치한 안전 손잡이, 약봉지에 적힌 복약 시간표. 하지만 제 귀엔 다른 단어가 들렸어요. 여행자. 저는 거울 앞에서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영자 씨, 오늘의 목적지는 동해 새벽바다. 혼잣말이지만 목소리는 오랜만에 울림이 있었고 그 울림에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저는 낡은 가방을 꺼내 가장 먼저 운전면허증을 챙겼습니다. 오래전에 따두고 거의 쓰지 않던 카드 같은 면허증. 손이 굳었어도 마음이 굳은 건 아니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휴대폰으로 캠핑카 시운전이라는 영상을 찾아 틀었고 화면 속 할머니가 스티어링을 잡고 미소 짓는 순간 저는 결심을 확실히 했습니다. 요양병원이 내일을 지켜줄지 몰라도 캠핑카는 내일을 만들어줄 것 같았으니까요.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속으로 긴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환자가 아니라 항해자다. 내 남은 시간은 휠체어 대신 바퀴 달린 집으로 굴러간다. 그리고 그 문장의 마지막에 조용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음 주 체험 입원 날짜를 잡았다는 미영의 문자를 본 날, 저는 골목 끝 중고차 매매상에 들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낡은 은색 카니발의 개조 흔적이 보였고 점원이 말했죠. 접이식 침대 들어가고 물탱크 40리터 인덕션 하나 있어요. 연식은 오래됐지만 엔진 소리는 좋아요. 저는 문을 열어 안에 앉았습니다. 낮은 천장에 손을 얹아 손바닥이 따뜻해졌고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물처럼 흘렀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우리 둘이 충분했겠네. 속으로 중얼거릴 때 휴대폰이 울렸죠. 진수였습니다. 엄마, 병원 측에서 보호자 동의서 필요하대요. 우리가 챙길게요. 그 종이는 내가 써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는 그냥 편히 계세요. 전화를 끊고 대기실로 나왔는데 옆자리 중년 여자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캠핑 다니실 거예요? 저희 엄마도 76에 시작했어요. 밤마다 하늘이 이불처럼 덮어준대요. 그 말이 제 심장에 불을 켰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미영이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시면 집은 공실 아까우니 일단 단기 임대 놓을게요. 짐은 박스에 정리해 두었어요. 사랑해요. 마지막 줄의 사랑해요가 이상하게도 비수처럼 아렸습니다. 저는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현관에서 슬리퍼를 벗고 서성였죠. 편리와 사랑이란 말 뒤에 숨은 정리와 효율이 제 등을 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엄마, 병실 사진이에요. 햇빛 잘 들어오죠? 미영이의 화면 속 침대는 반듯했지만 창문은 반쯤만 열리는 구조였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리니? 진수가 난감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엄마, 낭만은 영화에서나 현실은 안전이 우선이에요. 저는 미소로 받아치되 말은 단단하게 꺼냈습니다. 안전이란 말이 꼭 쇠창살 같을 때가 있어. 미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고 솔직히 엄마가 병원에 계시면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은 솔직했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편한 건 알겠다. 그런데 내 마음은 누구 편이 되어주나. 침묵이 내려앉았고 제 손등의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택배가 왔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스티어링 커버를 맡겨두었던 수선집에서 보내온 소포였죠. 상자를 여니 손바닥만 한 가죽에서 빛이 났습니다. 저는 그걸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말했습니다. 나는 환자가 아니라 운전자다. 진수가 엄마, 운전은 위험하고 말끝을 잇는 순간 제가 먼저 부탁했습니다. 내일 하루만 카니발 시운전 함께 가자. 내가 옆에 타서 브레이크도 같이 밟아줘. 불안하면 병원 얘기 다시 꺼내자.
그런데 바람 냄새를 코로 들이마신 뒤에도 병원이 더 맞다고 생각되면 그때 내가 고개 끄덕이게. 아이들이 서로를 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자 창밖에서 겨울새가 날개를 다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에 별자리를 상상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영자 씨 정말 가겠습니까? 안쪽에서 작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래, 내 별까지. 그 한마디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단단한 운동화를 신고 면허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병실 사진에 달린 반쯤의 창문이 떠올랐고 그 창틀을 밀어젖히듯 제 마음의 창을 활짝 열었습니다. 길은 늘 밖에 있어. 남편의 말이 다시금 제 귓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와 저는 중고차 매매상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엄마, 시운전은 내가 옆에서 볼게. 급하면 내가 브레이크라며 진수가 말꼬리를 흐리자 저는 웃으며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쓰던 스티어링 커버를 천천히 끼우고 시동을 걸었죠. 진동이 손바닥으로 고르게 전해졌습니다. 초반에는 악셀을 살짝, 차 간격 2칸 반, 회전할 때는 어깨선 보며 남편에게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문장을 소리내어 복기했습니다. 매매상 골목을 빠져나오자 진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앞차랑 거리 유지. 저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2초. 카운트가 끝나기도 전에 앞에 끼어드는 차가 있었고 저는 미리 발을 페달에서 떼며 차를 세웠습니다. 봤지? 저 사람은 마음이 급하네. 제 말에 진수가 흠칫 웃었습니다. 해안도로로 방향을 잡고 천천히 달렸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머리카락을 스쳤고 도로 표지판에 동해 174km 나는 글자가 번쩍이었죠. 신호 대기 중 진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무섭다. 엄마가 다치면 어쩌나 우리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저는 방향지시등을 켜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서운 건 이해한다. 나는 갇힐까봐 무섭다. 우리 각자의 무서움을 같이 나눠들면 되지 않겠니? 초록불이 켜지자 차가 부드럽게 앞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근처 공터에 들어가 후진 주차를 시험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맞추고 바퀴의 각을 가늠해 한 번에 넣자 진수가 놀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 연습했어요? 택시 몰던 내 아버지 옆에서 1000번은 봤지. 그 순간 제 등에 서늘하게 기대던 의심이 한 겹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매상으로 돌아오니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손이 안정적이시네. 다만 타이어 2짝은 갈아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기로 두드렸습니다. 타이어 교체, 배터리 신품, 오일류 교환, 그리고 하부 방청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조정해 주세요. 사장님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협상 강하신데요. 계약서에 서명하려는데 진수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로요? 저는 눈을 마주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로다. 대신 약속을 몇 개 하자.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매일 저녁 9시 영상통화. 둘째, 안전 체크리스트 준수 출발 전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오일 확인. 셋째, 비상 연락카드와 약봉지 사진을 휴대폰 배경으로 설정. 넷째, 이동 경로는 가족 단톡방에 공유. 다섯째, 몸이 불편하면 즉시 귀환.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엄마 어디야? 계약서 앞. 계약서? 설마 캠핑카라는 바퀴 달린 집. 미영아, 엄마한테 환자복 대신 지도 한 장을 입혀줘. 잠시 정적 끝에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오늘은 좀 다르다. 밝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무섭다면 함께 용기를 쪼개서 나눠 가자. 엄마는 길에서 살고 너희는 엄마의 길을 지켜보는 거지.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사장님이 번호판 달린 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첫 목적지는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산나무 지나 국도 타고 동쪽으로. 새벽 바다. 진수가 키링을 붙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출발은 언제? 일주일 후. 그 사이 집을 정리할 거야. 필요한 것만 챙기고 얹혀둔 미련은 버리고. 집에 돌아오자 저는 붙박이장에서 여행 가방 하나, 남편의 등산 스틱, 작은 주전자와 머그컵 2개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이들이 두고 간 병실 사진이 아직도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뒤집고 뒷면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나는 환자가 아니라 여행자. 보호 대신 약속, 감금 대신 길. 그리고 그 종이를 집문 옆 메모판에 붙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창밖에서 겨울달이 둥그러졌고 저는 남편의 스티어링 커버에 손바닥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동승해줘. 첫 구간은 내가 몰고 너는 노래나 틀어줘. 그러자 정말로 멀리서 흘러오는 듯한 허밍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제 결심도 또렷해졌습니다. 나는 내 발로, 내 손으로, 내 이름으로 간다. 일주일 동안 저는 집을 비웠습니다. 비웠다는 말은 짐을 버렸다는 뜻이었죠. 결혼사진은 한 장만, 그마저도 액자를 빼고 얇게 말아 지도 틈에 넣었습니다. 남편의 등산 스틱은 캠핑카 침상 밑에 작은 주전자와 머그컵. 2개는 싱크대 옆 고정 클립에 딱 맞게 끼웠습니다. 문득 현관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동네 통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 신청 서류에 도장 필요하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 도장은 보류할게요. 대신 여기. 저는 캠핑카 등록 서류에 제 이름이 박힌 운전자 서명란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었습니다. 세상에 멋지시다. 반격은 고함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 잡는 일이더군요. 그날 오후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미영이부터 입을 열었죠. 엄마, 우리가 이기적이었다면 미안해. 그래도 안전장치는 끝까지 챙기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체크리스트를 펼쳤습니다. 대시캠 설치, 후방 카메라 보강, 타이어 2짝 교체 완료. 그리고 비상 배터리, 소화기, LED 경광봉, 일산화탄소 경보기까지. 진수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가족 관제실이야. 엄마 차 위치, 속도, 날씨가 실시간으로 공유돼. 경보 뜨면 나한테 바로 알림 오고. 저는 웃으며 말했죠. 좋다. 감시 말고 돌봄으로 부르자. 미영이가 수첩을 꺼내 물었습니다. 첫 여정 동선 알려줘. 서울에서 춘천, 미시령 옛길은 피하고 양양 IC로 빠져 낙산사 앞 바다. 그리고 항포구 근처 공영주차장에 밤을 묵고 새벽에 바다 본다. 진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야간 주행 금지, 고속도로선 90유지, 국도에서 졸리면 즉시 휴게소. 야근 식후 30분, 혈압은 아침 저녁. 맞죠? 맞다. 그리고 하루 한 번 오늘의 별 보고. 미영이가 웃다가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엄마, 별은 뭐야? 오늘 가장 고마웠던 것 하나. 바람, 사람, 길, 뭐든. 그날 밤 우리는 식탁 위에 병실 사진 대신 지도를 펼쳤습니다. 병실 창문에 붙은 반쯤 열린 틈 대신 국도와 바닷길이 쫙 열려 있었죠. 저는 굵은 펜으로 파란 선을 그리며 속삭였습니다. 이 선은 내 숨길이야. 출발 전날 저는 옆집 초등학생 지우에게 문을 두드려 달라고 부탁했죠. 할머니 진짜 떠나요? 그래. 대신 너한테 임무. 저는 작은 화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물 주는 날마다 하늘 한번 봐.
별이 보이면 나한테 문자. 오늘의 별 공유해. 지우는 별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집 현관에 마지막 메모를 붙였습니다. 나의 보호자는 길, 나의 병실은 바다, 나의 면회 시간은 해 뜨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었습니다. 주차장에 내려가 시동을 걸고 남편의 스티어링 커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첫 곡은 뭘로 할까? 라디오에서 우연히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왔고 저는 따라 불렀습니다. 왜 이제야 오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리자 대시보드 위 달빛 장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출구 차단기가 올라가며 저는 낮게 중얼거렸죠. 나는 환자가 아니라 항해자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별 보이면 사진 보내줘. 약속. 통화 버튼이 꺼지자 새벽 안개가 헤어지듯 갈라졌고 전조등이 길 위에 2개의 선을 그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 대신 쓰고 싶던 문장을 저는 페달 위 오른발로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 드디어 나로 서다. 양양에 닿았을 때는 아직 밤과 새벽이 섞인 시간이었다. 항구 옆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시계를 보니 4시 55분,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한 번 더 점검했고 주전자에 물을 올려 녹차 티백을 퐁당 떨어뜨렸다. 여보, 첫 새벽 바다야. 혼잣말이 입술을 데우고 있을 때 순찰차가 천천히 다가왔다. 창을 살짝 내리자 젊은 경찰이 손전등을 내렸다. 어르신, 여기 밤샘은 가능하지만 안전벨트처럼 창문은 꼭 조금만 열어두세요.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동해를 따라 남으로 별이 허락하는 데까지.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와, 멋집니다. 제 어머니도 캠핑 좋아하세요. 추우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떠나며 등을 두드려준 그 한마디가 감시가 아니라 동행처럼 느껴졌다. 5시 반, 지평선이 오렌지빛으로 얇게 발릴 때 나는 등산 스틱을 짚고 모래사장으로 내려갔다. 바닷물에 발목을 살짝 적시자 심장이 2번 크게 뛰었다. 영자 씨, 오늘의 목적지는? 지금 여기. 파도는 대답 대신 잔잔한 박수를 쳐주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가족 단톡방에서 미영이었다. 엄마 위치 잘 보이고 있어. 춥진 않죠? 영상통화를 켜니 아이 둘이 이불 속에서 눈만 내밀고 손을 흔들었다. 나는 카메라를 바다로 돌리며 말했다. 얘들아, 이게 오늘의 별이야. 파도가 해 뜨기 전에 잠깐 보여주는 주황빛 띠. 진수가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안전수칙 잘 지키면 우리가 엄마 길을 응원할게. 그 말에 목이 뜨거워져 잠시 화면을 하늘로 향했다. 남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는 듯 했다. 영자야, 브레이크는 멈추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속도를 가다듬는 지혜야. 나는 대답했다. 응, 이제 알겠어. 멈춤도 내 발로. 해가 수평선을 뚫고 오르는 순간 나는 셔터를 여러 번 눌러 사진을 보냈다. 첫 새벽 도장 찍었다. 커피 대신 녹차를 홀짝이며 캠핑카로 돌아오는데 항구 상인 할머니가 손짓했다. 아침에 미역 좀 가져가. 아침에 건진 거라 향이 좋아. 나는 소분해서 전해달라며 작은 봉지를 사고 그중 반은 항구에서 낚시하던 청년에게 건넸다. 청년이 웃었다. 바다에서 나누면 더 맛있죠. 돌아오는 길 대시보드 위 남편의 스티어링 커버를 쓸어내리며 차에 이름을 붙였다. 내 이름은 별지기. 그 순간 라디오에서 DJ가 말했다. 오늘의 키워드 스스로의 속도. 여러분의 속도는 몇입니까? 나는 혼잣말로 답했다. 나의 속도는 파도가 모래를 적시는 속도. 짐칸을 정리하며 여행일지 첫 장을 펼쳤다. 출발 전 점검 완료, 야간주행 금지,
오늘의 별, 수평선, 주황띠, 배움 보호는 울타리일 수도 감옥일 수도 결정. 나는 울타리를 들고 다니는 법을 배운다. 지우에게 온 문자가 울렸다. 할머니 별 한 개 봤어요. 오늘의 별 공유 완료. 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이모티콘 별을 답장했다. 새벽에 항구가 서서히 깨어나고 갈매기가 낮게 휘돌 때 나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운전석에 앉아 미러 각도를 맞추고 가족 관제방에 동선을 공유한 뒤 시동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점점 뒤로 멀어지고 앞유리에 새로운 길의 선이 길게 그어졌다. 여보, 다음 곡은 바람소리로. 그리고 나는 기어를 뒤로 밀었다. 첫 목적지 낙산사를 지나 남해항, 주문진, 정동진. 그 사이사이에 오늘의 별을 수확하고 밤엔 별지기 지붕에 별빛을 널기로 마음속 계획을 세웠다. 영자씨, 이제 정말 가겠습니까? 내 아내의 목소리가 웃었다. 그래, 이제 정말 나로 간다. 출발.